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녀에게 독이 되는 부모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는 뭐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시죠. 자녀에 대해서 뭐 원하는 것은 뭐든지 사주시고, 하여튼 그 모든 것을 다 해준다는 게 그렇게 좋은 거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망치는 습관 같은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부모님은 아이를 위한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강압적으로 통제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압적으로. 뭐 학업적인 거나 아니면 그 자녀의 결정권이나 이런 걸 다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보면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결정권을 이제 박탈해 버리는 거죠. 박탈해 버리는 거고, 이런 유형이 대부분 이제 권위적인 유형, 권위적인 집안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통제나 강압은요, 절대 아이를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막 그냥 체크하고 강압적으로 어디 뭐 해라, 검토해라, 뭐 이렇게 막 하시는데, 그렇게 강압적으로 해서는 절대 아이들이 여러 가지 학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인성이나 좋아질 수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가, 자녀가 원하거나 갖고 싶은 것을 모두 사준다면 어떻게 보면 자녀는 좀 이기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뭐 외아들도 많고 하나밖에 안 나니까 아주 귀하게 키우신다고 막 뭐 원하는 걸 다 사줍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요, 어떤 낭비라 그런 절제 같은 걸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자녀가 성장해서 성인이 되어서 이런 경제 습관,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의 이 경제 습관이 계속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철저하게 어떤 금전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특강할 때 항상 학부모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중학생 정도면 그 집안에 이제 돌아가는 환경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나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학원비가 뭐 1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럼 학원비 100만 원 들어가고 우리 집안에 어떻게 돌아가는, 이 100만 원이라는 값어치를 그냥 딱 주고 말고 하니까 아이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설명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집안 상황을 자녀한테 설명해 주는 게 좋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경우 많죠. 야, 너 학원 보내려고 엄마 지금 아르바이트 하는 중이야.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엄마 아르바이트 하면 얼마 벌어. 이것도 괜찮습니다. 중학생 정도라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안의 경제 상황도 아이들하고 공유하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애들하고 많이 그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공유해 보시는 게 좋고, 세 번째, 자녀들의 그 예의범절 있죠. 예의범절에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부모님이 단호하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가끔 이렇게 식당에 가보면 공중예절 안 지키고 많이들 돌아다녀도 부모들이 가만 내비둡니다. 그 어떤 공중 질서 같은 것도 그게 이제 자녀를 위한다고, 우리 애가 기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 했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행동 교정을 해 주셔야 이 자녀가 성장해서 사회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모님의 일인데 아주 작은 거죠. 뭐든지. 뭐 지하철에도 떠들지 않기. 뭐 기본적인 작은 겁니다. 이런 예의 범절을 꼭 가르치시는 게 자녀를 위한 겁니다. 네 번째, 자녀 앞에서 제가 앞장에서 말씀드렸지만 부부싸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학생들이요, 제가 이제 수업하다 보면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이게 부부싸움이에요. 부부싸움이라는 거는 뭐 심하게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그 집안의 분위기잖아요. 엄마 아빠의 분위기. 그 속에서 내가 위치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의 문제인데, 그래도 아이들이 방문 닫고 들어가죠. 예? 그럼 아이가 방에 들어가서 이제 현관에서 엄마 아빠와 싸운다? 그럼 이 학생이 신경 안 쓰겠어요? 온 신경은 다 현관에 가 있죠. 엄마 아빠의 싸움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어머님이, 전 부부싸움을 충분히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렇지만 그 해결 과정까지도 아이들과 공유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무조건 자녀 편을 든다면 자녀는 어떻게 되죠? 우월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학교 현장에서 보면 이렇게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잖아요. 근데 가해자가 있어요. 가해자가 있는데, 이거 예시입니다. 저희 학교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가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뉘우침이 없어요. 그건 뭐냐? 그 가해자의 부모가, 아빠가 나 알아서 할게. 너는 걱정하지 마. 막 이런 식으로. 이거는요,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자, 이 학생이 성장합니다. 예. 잘못해도 우리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주고, 우리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해주고, 이 성장 과정에서 이렇게 자라는 애 있잖아요. 나중에 뭐죠? 범죄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뭘 잘못했으면요, 어머님이 자녀 편을 들 게 아니라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확실히 사과를 시키는 게 그게 교육입니다. 근데 우리 자녀가 좀 잘못될까봐, 이게 숨겨주고, 가해자한테, 피해자한테 정확히 사과를 시켜야죠. 이런 과정을 안 겪으면요, 그런, 지금 사회현상에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예. 뭐, 재벌집 자녀들, 다 이런 거예요. 예, 잘할 때. 근데 이거는 진짜 부모가 중요합니다. 뭘 가르치시냐면, 첫 번째, 사과하는 걸 가르치세요. 사과.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 요즘 애들 못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간다면 배려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배려. 전 솔직히 이 두 가지만 애들이 좀 잘 이렇게 새긴다면 그 학생 분명히 잘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건 전부 다 부모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부모님 말과 행동은 항상 애들 앞에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걸 명심하시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 문제를 같이 자녀와 공유하고 자녀가 잘못했으면 거기다 사과시키고 예. 그리고 부모님 또한 부부싸움도 진짜 신중하게 예. 자녀가 있을 때는 그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예. 다음 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